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몇 년 전 제 나이 50대였을 때 난생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기타를 조금 치긴 했지만 피아노를 배울 기회는 전혀 없었고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동안의 꿈으로만 간직했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아주 저렴한 중고 전자 피아노를 구입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학원은 잠시 다녀보았는데요.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학원은 2달만 다니고 이후엔 집에서 그냥 꾸준히 연습했어요. 기초부터 익히는 거 생략하고요. 좋아하는 곡들을 뽑아서 연습을 하고 한 곡 한 곡 완성을 했는데, 여기서 완성이란 노래 한 곡을 가사도 다 외우고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며 부를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아했던 명곡들을 직접 부르며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건데요. 그 현실이, 그 꿈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총 15곡을 완성했어요. 원체 팝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딱 한 곡 빼고 나머지는 팝송이고요. 50살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라 또 그리고 기초부터 다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색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노래 이렇게 잘 부르는 편도 아니라서 남들 앞에서 부른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중년 노년분들께 악기 연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한 연습은 필수지만요, 혼자 연습하는 것과 남들 앞에서 또 연주하는 것과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집에 누가 놀러 오면 한두 곡씩 연주도 해보고 그래서 무대에서는 경험을 좀씩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작년에 집에서 소규모 공연도 잘 마쳤어요. 피아노 15곡, 기타 19곡, 그래서 총 34곡을 완성했고요. 그중 일부를 공연에서 선보였죠. 아내가 말하길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들을 불러서 공연하냐고 핀잔을 좀 주던데, 제가 답하길 내가 잘하면 입장료를 받았겠지, 잘 못하니까 술 밥까지 다 대접하면서 와서 좀 구경하시라 그런 거 아니겠어? 라면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의 제목은 혁명 50으로 정했어요. 50은 제가 피아노를 시작한 나이이자 중년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새로운 악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환희와 기쁨도 있지만 그 뒤에는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고 여러 번의 좌절과 갈등도 있기에 혁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최근 어느 기사에서 보니 치매 예방에 악기 연주가 좋다고 하던데, 피아노를 배우면서 그 말이 정말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가사 외우랴, 건반 외우랴, 노래에 맞춰 연주하랴, 정말 머리에 쥐가 납니다. 치매 예방은 확실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곡은 매우 쉬워서 한 2, 3주 만에 완성하기도 했는데요. 또 어떤 곡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노래는 도입부 12초 연주 부분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 했다가 원체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이를 악물고 그 고비를 넘겨 완성시킨 노래도 있고요. 중년의 나이에 기초도 없이 피아노에 도전한다는 건 무모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결실만 거둘 수 있다면 여기서 얻는 기쁨과 환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처음 피아노를 배우려고 마음먹을 때는 그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바이엘 체르니 그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타처럼 코드만 익혀서도 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는 좀 더 쉽게 피아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기타는 탭 악보라고 해서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판을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많이들 기타를 배우는데, 피아노도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악보는 전혀 없고요, 건반은 어디 치라고 그렇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 되니까 저 같은 초보자들에겐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중년과 노년의 피아노 처음 배우기, 저희 경험담 나눌게요. 전에 어디서 듣기로는 프로들이 자신의 노래를 취입한다고 하죠. 음반을 낼 때 최소 600번 이상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우리들이 노래방 가서 한번 잘 불러보려고 특정 곡을 연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600번 이상 연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50번 넘어가면 벌써 지겨워지기 시작하고요. 100번 넘어가면 그 노래에 가졌던 매력들이 점차 없어지고 지루한 연습과 반복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600번까지 간다는 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집에서 연습할 때 그걸 옆에서 듣고 있어야 되는 가족들의 고충은 별개로 하고라도 말이죠. 피아노와 노래 연습을 그렇게 수백 번 연습해서 하려면 끈기가 필요한데 그냥 노력만 해서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무지 좋아하고 또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열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 선정이 중요합니다. 팝송이든 가요든 찬송가든 하여튼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곡을 선택하고요. 열심히 연습해 직접 연주하며 부를 수 있고 또 남 앞에서 공연의 기회도 생긴다면 이건 분명한 좋은 취미이자 멋진 경험이 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완성했던 곡은 이글스의 데스퍼라도예요. 코드 진행이라 그나마 첫 곡이지만 에러는 없었는데요. 두 번째 연습곡인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는 완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며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이 음반 그 52nd Street 그 음반 뒷면에 가사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던 때라 가사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죠. 첫 번 데스퍼라도나 이후에 완성하게 된 비틀즈의 Let It Be, Hey Jude, 뭐 존 레논의 Imagine 같은 곡들은 코드 진행이라 연습이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빌리 조엘, 엘튼 존, 라이오넬 리치 뭐 이런 사람들 피아노가 전문이잖아요. 노래 듣기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연주는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텨서 두 번째 노래 Honest 완성했어요. 이후에 완성하게 되는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뭐 라이오넬 리치의 Endless Love 같은 곡은 뭐 Honest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요. 아까 말했죠 그 You've Got a Friend 이 곡의 첫 도입부 12초가 이게 도대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여러 번 포기했다가 끝내 완성했었고요. Endless Love는 지금도 연습할 때 치면은 어려운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로 또 완성한 게 비틀즈의 Hey Jude, Let It Be인데요. 연주가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명곡 반열에 오른 이런 곡을 중년에 배워서 연주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황은 더 좋잖아요. 왕년에 좋은 배웠던 기술 썩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보세요. 좋아하는 곡을 선정해 연습하고 지인들 앞에서 공연도 한번 해보시고요. 참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 좋은 강좌 하나 있어요. 기초 강좌 매우 쉽게 설명해 주는데 10분씩 쪼개서 21개의 강좌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주소는 따로 설명란에 붙여둘게요. 뭐 이것도 골치 아프다 생각되면 곧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정해서 악보를 구해서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뭐 전혀 기초가 없이 혼자 시작하는데 두렵다면은 몇 개월이라도 피아노 학원 다녀보는 것도 추천하고요. 물론 위에 강좌를 모두 섭렵하고 학원에 간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어차피 학원 다녀도 집에서 연습은 강도 높게 해야 되니까 이건 잊지 마시고요. 연습 게을리하고 학원에만 다니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이어서 존 레논의 Imagine까지 완성하고 나서 빌리 베라의 At This Moment까지 제가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1987년 빌보드 1위에까지 오른 곡인데요. 당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지금도 이 노래들을 무지 좋아하는데 이런 곡을 연주하면서 질석 부를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디지털 피아노의 장점을 뽑아보자면 우선 일반 피아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가벼워 음반이 용이하고 음색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또 리듬 파트가 있어 반주로도 쓸 수 있고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내 음정에 맞출 수 있고요. 또 조율이 필요 없다 등등이죠. 중고는 한 수십만 원 정도 하고요. 새 것은 좋은 게 일단 300만 원 정도부터는 줘야 되고요. 아무래도 야마하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죠. 비싼 거 샀다가 새 거 샀다 조금 하다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 처음엔 제일 저렴한 중고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중고 중에도 좀 좋은 걸로 기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취미고 평생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새 제품으로 투자하는 거죠. 초보자들에게 디지털 피아노가 훨씬 편하고 유리하지만 집에 일반 피아노가 있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강의 영상들이 있는데요. hdpiano.com 이거 유명한 곡들 강의 영상들이 많아요. 물론 유료지만요. 여기에 필요한 노래들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는 You've Got a Friend, 모틀리 크루의 Home Sweet Home, 라이오넬 리치 Easy 등을 여기서 샀죠. 끝으로 연습하고 또 공연하면서 유용하게 쓰는 두 가지 스마트폰 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니튜न्스입니다. 일단 곡 속도 조절도 되고 음정, 높낮이 조절도 되고요. 여기에 구간을 지정해두면 거기만 반복이 되는데 잘 연습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반복시켜놓고 따라서 연습하기 참 좋아요. 노래는 내 기존에 핸드폰에 들어있는 노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둘째는 아이리얼 프로입니다. 보통 인터넷상에 많은 유명한 곡들의 반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내 아이리얼 프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보통 피아노나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좀 심심하잖아요. 베이스, 드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고요. 기타 칠 땐 건반도 좀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 앱을 구입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음악을 찾아서 딱 집어넣으면은요, 백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속도, 음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있어서 필요한 것만 쓰거나 각 악기 음량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반주를 만들 수 있어요. 이상이고요. 중년, 노년의 피아노 배우기에 대해 제 경험담을 정리해보았어요.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잘하거나 그래서 이걸 만든 건 전혀 아니고요. 부디 많은 분들이 늦었다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평소 관심 있었던 악기를 찾아서 연습도 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합주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백밴드 앱을 가지고서 공연도 해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 사람들은요, 영화 드라마 보면 중년들이 참 연주 많이 하잖아요. 기타, 건반, 관악기 이런 것들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 가는 건 좋아해도 악기 연주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런 취미 생활이 대중화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